안녕하세요. 저예요. 오늘은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그 경험에서 배웠던 것들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 2017년 6월이었어요. 취업 준비가 조금 힘들다고 느껴질 때쯤 물리치료사인 사촌 오빠가 추천을 해줘서 재활의학병원의 마케팅 업무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는 일은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진 찍고 그것을 글을 써서 블로그로 옮기는 작업이었어요. 블로그 마케팅이었죠. 여러 면접자들이 있었는데 원장님은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을 좋아했어요. 제가 대학 시절 내내 사진작가로 돈을 벌었었기 때문에 경력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근데 왠지 제가 될 것 같았어요. 예상이 맞았죠. 저는 병원에서 6월 19일부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리치료의 물자도 모르는 저는 블로그에 글을 쓰기 위해선 재활의학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저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특히 병원 측에서는 교육비를 50%를 지원을 해줄 테니 필요한 교육을 받아라고 하더라고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비에 60만 원을 쓰면 30만 원을 돌려주고 만약에 30만 원을 쓴다면 15만 원을 돌려준다는 것이죠. 저는 배움에 대한 욕심도 있고 계속 이 일을 할 것이라는 생각에 고민하지 않고 학원비와 책값으로 61만 4천 원을 썼습니다. 포토샵을 배우려고요. 병원에서는 원래 마케팅 팀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처음 시도하는 업무였기 때문에 저를 가르쳐줄 선임자도 없이 제가 다 개척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처음 취직을 했을 때 제가 병원 일에 대해 잘 모르니 물리치료나 재활의학에 대한 교육을 다른 선생님들이 해준다고 했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원장님과 회의를 해달라고 당돌하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 피드백 해줄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들 바빠서 질문을 할 틈도 없더라고요. 물론 회의를 하고 싶다는 저의 조건도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사한 지 2주가 되는 날 원장님과 방향성에 대해 회의를 하고 싶어서 퇴근 시간 이후 1시간을 기다려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자 원장님은 미안하다며 너가 그만둬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는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을 원했는데 내가 사진을 못 찍는다 라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내내 사진 작가로 일하면서 돌잔치, 결혼식, 대학교 졸업 앨범, 스튜디오 촬영, 초중 고등학생 견학이랑 체육대회 등 나름 프로 사진 작가로 계속 일을 했었는데 제가 사진을 못 찍는데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찍어야만 했던 사진은 환자들이었어요. 환자들이 병원에 풀 메이크업을 하고 오진 않잖아요. 아파 죽겠어서 병원 오는 사람한테 얼굴을 좀 찍어도 될까요? 라고 하면 누가 그러세요 그럼 이라고 하겠어요. 치료를 공짜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본인 얼굴이 만천하에 막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건 당연히 싫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환자들은 뒷모습이면 괜찮다, 모자이크 처리해주면 괜찮다, 실루엣만 보이면 괜찮다라는 분들만 해서 그렇게 블로그를 올리게 된 거죠. 병원 원장님은 원하시는 건 그러니까 환자들이 아픈 얼굴을 하고 있다가 운동 치료를 하며 땀 흘리는 땀방울을 클로즈업 해서 찍고 다 나아서 행복한 얼굴로 마무리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사진을 원하셨기에 당연히 모자이크 되고 얼굴이 안 나오는 실루엣 사진이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기는커녕 그냥 가차없이 저에게 해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퇴근 후 1시간을 기다려 회의를 하려고 기다린 저에게 말이죠. 그렇게 7월 10일 월급날이 되었어요. 이상한 금액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기에 병원 실장님께 연락을 했어요. 7월 5일까지 일을 한 7월 분은 8월 10일에 준다고 하더라고요. 교육비 관련도 여쭤보니까 교육비는 10만 원만 지급해 주라고 원장님께서 말을 하셨대요. 근데 실장님이 저를 갑작스럽게 해고한 일과 교육비 등의 문제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일뿐만은 아니겠지만 본인도 퇴사를 결심하고 있다고 하며 퇴사하겠단 말을 원장님께 전할 때 제가 3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말은 해보겠다면서 저를 달래주듯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린 마음에 나의 편이 있다는 생각에 감사했거든요. 근데 그건 다 저를 어루고 달래기 위한 거짓말이었어요.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그 실장님은 그 병원에서 원장님의 오른팔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13일 고용노동청에 찾아갔어요. 제 권리를 찾기 위해서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알아보러 갔거든요. 지금은 법이 조금 바뀌었을지도 모르는데 퇴사 후 2주 안까지 월급을 다 주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5일치를 굳이 또 한 달 뒤에 주겠다고 하는 심보는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는 않네요. 아무튼 그때는 그 어렸던 제가 어떤 강단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구를 거치지 않고 원장님께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메일을 보냈어요. 예의 있게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직도 기억이 나요. 랍스타를 먹으러 갔어요. 엄마 아빠는 제가 안쓰러웠나 봐요. 첫 직장에서 2주 만에 잘리고 오니까요. 근데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그 원장님이었거든요. 직원을 위한 배려로 교육비를 지원을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다 달라고 하니 자기는 너무 속상하대요. 저는 약속된 금액을 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제 전화를 마무리했거든요. 근데 또 전화가 왔어요. 좀 화가 난 목소리였거든요. 본인이 2가지 할 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좀 넓게 보고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말하더군요. 근데 제가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 자리에 2번씩이나 계속 전화가 와서 자기가 분이 풀릴 때까지 설교를 하는 걸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가족끼리 외식 중이라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 번 더 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화는 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2번째 할 말은 듣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며칠 뒤에 과장님이라는 분이 연락이 왔는데 원장님께서 30만 원만 주고 30만 원 돌려주고 교육비에서 책을 산 거는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짜치는 원장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돌려줘도 된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제가 나름 머리에 다 넣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끝까지 저를 괴롭히려고 안간힘을 쓰는 원장님 때문에 노동청을 한 번 더 찾아갔어요. 근데 그 담당자님은 교육비 관련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지만 알 수 있고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신고까지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제 권리를 찾기 위해 결국은 그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 그리고 교육비는 애초에 취직을 하지 않았으면 쓰지 않을 돈이라고 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었거든요. 결국은 교육비 전체 61만 4천 원을 돌려받았고 월급도 일한 만큼 8월이 아니고 7월에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돈을 줄 테니 병원에 와서 각서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돌려받았으니 근로계약서에 대한 부분은 신고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서요.
알고 보니까 노동청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업장에 벌금이 크게 들어가니 그냥 돈을 주고 끝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 각서를 쓸 때 과장님이라는 분이랑 이야기를 하고 서명을 했는데 과장님이 위로가 되는 말을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엄청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얼굴이 벌개져서 서명을 하고 이제 딱 나오는데 그 원장 와이프가 데스크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어른인 척하는 나이만 먹은 아주머니가 그 울면서 나오는 어린 저를 죽일 듯이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왜 그렇게 보십니까? 하는 말도 못하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나왔던 기억이 아직도 좀 생생해요. 일단 결국은 다 받았어요. 저에게 큰 경험이 되었고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무기력해서 집에 몇 주간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일을 블로그에 적은 게 있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제목, 아버지가 주신 5만 원. 아버지가 내 방에 들어왔다. 잘 들어오지 않는 내 방에 들어와 5만 원을 놓으면서 하는 말. 그냥 집에 계속 있으니까 하며 주고 나가신다. 그때부터 나는 씻고 화장을 하고 집을 나섰다. 어떻게든 이겨내야지. 그래야 결국은 성공한 사람이 되지. 이 글이 8년이 지난 아직도 제 눈시울을 붉힙니다.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어요. 해고의 경험을 제가 20대 중반에 겪었기에 저는 알게 된 것이고 30대에 겪었다면 30대에 배우게 될 것이죠. 어떠한 누군가에게 조금의 위로와 조금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때는 정말 괴로웠던 일이 지금의 저를 성장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나름 다양하게 겪어본 저의 이야기를 앞으로 종종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감사드리면서 힘내십시오. 그럼 안녕.